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김경애의 꿈이 읽는 마을. 안녕하세요, 김경애입니다. 9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아직도 햇살은 정말 따뜻합니다. 그죠? 하늘은 그래도 이쁜 구름들이 마치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참으로 평온하고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시끄럽죠. 사람이 있고 또 10인 10색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모든 분야에서 관계가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썩 그렇게 매끄럽게 흘러가는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야당의 모습이 바로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대법원이 또 참 이 땅의 사법부는 죽었다라고 봐야 되죠. 원래 그들이 살아있었나 새삼스럽게 다시 주목을 해봤습니다만 역시나 또 허튼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허원근 일병 사건입니다. 유족들은 31년간 허일병의 의문사 사건을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지난 2007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10년에 1심 재판부는 허일병이 타살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유족에게 9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 판결을 했는데 결국 또 다시 검찰은 항소를 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엎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의 결론은 정말 이 나라가 이래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울분과 분노에 사로잡혔던 우리 유족들을 또다시 직격탄을 한번 매겼습니다. 그래도 미안한 것인지 국가가 유족에게 3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심 판결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살로 결론이 났던 1심 판결에 유족들은 그나마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그나마 좀 위안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2심은 자살로 판결 1심을 뒤집었고 또 3심인 대법원은 미안하니까 자살인지 타살인지 정확한 증거가 없답니다. 그리고 이 판결문을 어쩜 그렇게 멋지게도 쓸 수 있는지 정말 이거는 그야말로 말장난이라고 봐야 되겠죠. 허일병과 신체 조건이 비슷한 사람이 M16 소총으로 흉부와 머리에 총상을 가하는데 이런 자세를 취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어떻게 좀 멀쩡한 사람이 자신이 자살하기 위해서 총구 3발을 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 사격하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전 말장난이에요, 그죠? 아니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자기가 자살하겠다 마음 먹으면은 그것도 가슴 아프고 떨리고 몹시 공포심으로 가득해 있고 절망에 가득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3발을 쏠 수가 있을까요? 자신이 스스로 확인 사살을 하게 될까요? 이런 상식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뒤엎는 대법원은 도대체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지 정말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허일병 이 유족들께 정말 심심한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오자마자 물론 다른 얘기도 분노 게이지가 상승하는 뉴스가 많습니다만 오면서 버스를 타면서 이 뉴스를 접하고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3억 원 지급하면 우리 허일병이 돌아옵니까? 하여튼 궤변의 진원지 바로 오늘의 위대한 사법부의 모습을 또 한번 봤네요. 출석 체크 들어갑니다. 사도 요한님 오셨습니다.
고 이주일 선생이 국회의원이었을 때 코미디 우리 잘 배웠죠. 그죠? 잘 배우고 갑니다. 이런 말씀. 이게 왜 요즘 다시 생각이 날까요? 그렇죠? 이제 제가 주로 이제 헛헛한 웃음을 잘 짓는데 이런 데는 참 우리 사회가 큰 책임도 큽니다. 도처에서 울리고 웃기고 그렇습니다. 그죠? 평상심을 찾기란 참 쉽지가 않아요. 세상살이가 왜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훈녀 아주머니 오셨습니다. 출첵합니다. 처음 듣는 노래인데요. 묘한 중독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을제기 경혜님 빵긋해지셨습니다. 이 코미디가 정말 우리 사회를 뭐 한마디로 표현하는 압축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강산의 정말 멋진 가수입니다. 가사도 별거 없어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을 홀대하고 살아가는 그 세상이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게 사람이 더불어서 김경애의 꿈이 있는 마을 여러분 주소 아시죠? 그래도 더불어 살아가면 좋지 않으리 꿈이 있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신이 참 찾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일상에서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우리는 잠시 잠깐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훈련이 잘 안 된 듯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를 통해서 많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는 듯 싶어요. 우리가 다 미숙한 탓입니다. 구름 천둥님 오셨습니다. 출첵합니다. 아, 드디어 도전하셨습니까?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아, 그렇죠. 작은 나무 생각할수록 이쁩니다. 작은 나무가 살았던 그때의 하늘도 이렇게 맑았을 테죠. 그럼요. 자연에서 필요한 만큼만 취한다는 인디안의 정신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그릇된 욕망이 투영돼서 이 사회도 정말 제대로 병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공적 가치보다 개인의 이기심이 앞세워지고 또 사회 질서가 무너져가는 것. 이거 정말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현실인 듯 싶어요.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간 인디안처럼 우리도 함께 더불어 사는 지혜가 필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지쳐가는 시대 상황 속에서도 상식을 가진 자들의 묵묵한 행진 속에서 보다 나은 세상을 기대하게 됩니다. 들국화의 행진 신청합니다. 와우, 들국화 노래 하나 골라왔는데 통했습니다. 구름 전등님. 아, 작은 나무 보면서 또 한바탕 눈물 좀 흘리셨습니까? 구름 전등님. 아, 고맙습니다. 제가 추천해 드린 책을 또 이렇게 두 번째나 읽어 가시면서 이렇게 또 멋진 말씀까지 해주시니 이 어찌나 고마운지 모르겠네요. 보람을 느낍니다. 땅자님 와주셨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들이 제 프로 어떻게 되냐고 관심이 많이 있으시죠? 제 프로 계속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꿈달래님 오셨습니다. 울다가 웃다가 또 울다가 웃다가 네. 이게 우리 지금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늘돌고래님 와주셨습니다. 오늘도 김경의 꿈이 있는 마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조합의 개편 이게 좀 조금은 서툰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여기가 사람이 서로 이 관계가 정립이 안 되다 보니 이런 또 미스테이크가 발생한 듯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서로 따뜻한 세상을 꿈꿔왔던 건데 그 관계라는 게 무엇인지 잠시 좀 생각을 하지 못하면서 나온 조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조금은 멀었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또 누구든 선배로서의 책임감, 후배들 아직은 잘 모르고 서툽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거기서 나온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저도 이제 좀 나이를 먹었나 봐요. 이제 꼰대처럼 그런 생각이 간간히 듭니다. 그래도 우리 사는 세상에는 그러지 않았다 생각이 듭니다. 내부 조직의 규율이나 기강이라는 것이 멋대로 그렇게 한 번도 행사돼 보지 않았거든요. 서로에게 물어보고 상의하고 그런 문화 속에서 저는 조직 생활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 왜 그렇게 강팍해졌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다 어른들이 잘못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무언가 잘못 보여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선배로서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네, 사도요한님, 헐병 유족들의 한이 아직 풀리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고상만님도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신 적이 있으셨나 보군요. 어제 마지막 이 클로징에서 이명박근혜 정권의 이 국토를 파괴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화딱지가 못 미쳐서 정말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클로징 해드렸는데 오늘도 역시 오프닝은 그걸 마저 다 할 생각이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4대강 빚을 또 수공이 져야 된다잖아요. 5조 3천억 원의 빚을 결국 혈세로 갚는다는, 이게 벌써 내년부터 16년간 예산에 반영이 된다는 소리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만만하십니까? 그 얘기하고 싶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유신의 또 이 개발 독재, 이 드라이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오게 됐습니까? 우리의 역사를 없애고 사람들의 흔적을 없애고 우리들이 소곤거리고 대화를 나눈 곳이 바로 골목길 아닙니까? 골목길을 없앴다라는 게 뭘까요? 우리 모든 역사를 송두리째 완전히 싹쓸이해서 청소를 하겠다는 기저에는 그런 마음들, 아주 저열한 마음들이 깔려있는 거죠. 위용을 자랑하듯이 결국 마천루줄비한 시멘트 숲이 늘어서 있습니다만 그걸 보는 여러분 좋아 보이십니까? 얼마나 인간의 이기심, 탐욕이 세계 최고의 칭을 자랑하면서 우리는 그 위협을 굉장히 과시하죠. 세계 최대의 건물이다. 바로 그 대표적인 흉상이 바로 잠실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아주 흉악해요. 모든 전망이나 뷰를 다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이름도 그 자랑스러운 롯데가 바로 그런 횡포를 지금 우리 국민들 앞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투기자본을 키우고 양산해왔던 그것이 바로 유신인데, 유신이라는 이름으로 물려받은 이명박 정권이 바로 우리 4대강을 여실히 망가뜨리고, 또 박근혜 정권은 우리의 백두대간을 혈맥을 아예 끊어놓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통령이 통과해 놓은 시행령으로 이 대자본들은 또 백두대간에 어떤 개발도 가능하게 됐어요.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어떤 죄를 우리가 물어야 됩니까? 그것도 아주 정말 이 생각하면 아주 분노가 치밉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노래가 사실은 그 분노에 치민 노래가 많은데 그래도 노래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자, 2차 출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아파요. 그래서 이들을 좀 향한 우리의 좀 대오가 좀 전열 정비를 하고 직결이 돼야 되는데 왜 우리는 내부 분란으로 이렇게 소란스러운가라는 부분이 사실은 제가 방점을 찍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오늘 또 얼마나 이제 또 막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망언에 가까운 그런 요기로 내년 총선을 아예 승리를 다짐하는 그런 행포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는가?
과연. 네. 러브트님, 출석 체크해드렸던가요? 새뜨리님 오셨습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렇죠. 혼자 가면 갈 길이 정말 외롭고 멉니다. 그죠? 더불어서 그럼에도 천천히 가는 한이 있더라도 함께 더불어서 가야 되겠죠. 그래야 돼요. 관계의 최고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관계라고 신현보 선생님이 말씀을 늘상 해주고 계십니다. 서로를 깨닫게 해주고 키워주는 관계가 관계의 최고의 형태라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입장의 동일함인데, 입장의 동일함이라고 하는 것이 계급적 관계, 그러나 계급적 관계가 다분히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잠깐 경제적 이해관계, 계급적 관계를 좀 호도하는 측면이 있어요. 자본주의 그 시장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 도구마에 좀 빠지게 됩니다. 그들의 이데올로기 공세의 그 프레임에 우리는 지금 그 포박돼 있어요. 상당히 잘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오늘부터 국감은 시작됐습니다만 새누리당이 그 프레임을 짜는 것에 야당이 전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은 그 프레임으로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속상해요. 코끼리 길들이기라는 책 보셨습니까? 그들의 프레임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맞서야 되는데 재벌개혁, 노동개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벌개혁이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것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매번 해왔던 또 그 보수대 진보의 프레임으로 우리가 지금 말려들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 뭐 하고 있나. 그런 좀 답답함이 많이 들었습니다. 새뚜리님, 가을 향기 기다리는 마음으로 출첵한다 해주셨는데 또 이렇게 답답한 말씀 드려서 죄송하네요. 그죠? 답답한 세상. 서소님 오셨습니다. 마음이 어지럽고 머리도 어지럽습니다. 그죠? 다들 좋은 사람입니다. 또 그 사람들이 또 어느 순간 또 이 나쁜 사람이 돼버려요. 그죠? 상황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 천의 얼굴을 가졌습니다. 야누스의 얼굴을 가진 우리 안에도 분명히 그런 사실은 좀 드러내줘야 되고 극복해야 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실 누가 누구를 욕할 수가 없어요. 다 누워서 침을 뱉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아직은 좀 철이 없습니다. 철이 좀 들 수 있을까요? 좀 더 오래 좀 살면 될런지 지금도 좀 아직도 좀 덜 살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욕심을 조금 줄이면 함께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능력이라는 거, 이것도 자본주의가 낳은 프레임이죠. 경쟁력. 그런데 따지고 보면 신현보 선생님 말씀으로는 경쟁력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은 바로 비정한 칼이라고 얘기합니다. 못난이들끼리 서로 애명걸면 그렇게 다투면 뭐한 거예요. 그죠? 신경림 시인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못난이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 그랬는데 이 못난 사람들끼리 뭐 하는 겁니까? 그죠? 서로 더불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걸 생각하지 않아서 많이 우리가 지금 답답하게 지금 앞길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야당의 모습이 그래요. 오늘 성환용 선임 기자, 한겨레 선임 기자가 TV 뉴스 보면 성환용 기자가 굉장히 답답한 표정으로 야당 인사들의 요즘 연이은 기자회견을 보면서 침통함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역시 기사 내용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도대체 야당은 뭐 하시는가? 공멸을 원하는가? 굉장히 좀 약간 좀 결기에 가득한 그런 언어로 기사를 쓰고 있더라고요. 금태섭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기는 야당을 갖고 싶다. 기울어진 운동장의 근본적인 오류가 뭘까?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데 사실은 패착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저는 사실 공감이 갑니다. 야당이 매번 지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야당에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인가요?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신현보 선생님이 감방에서 20년 이상을 사시면서 굉장히 훌륭한 또 스승을 만나셨죠. 노천 또 이구영 선생님과 또 거기에서 감옥을 대학이라고 규정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공부를 또 삶을 공부하고 오신 신현보 선생이 그런 얘기를 해요. 노천 선생과 나눈 대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담론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한 대목이 있어요. 결국은 노천 선생과 신영우 선생님 말씀 나눴던 방은 감방에도 굉장히 그 안에도 시끌시끌합니다. 대한민국의 축소판이고 그 안에서 얼마나 또 그 못난 사람들이 서로 갈등을 하고 대립을 하는지 그 양상을 보면서 했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그 서러운 사람들이 주로 무전무죄, 무전유죄의 그 현실을 또 누구보다 가까이 생생하게 지켜보신 분인 까닭에 그 많은 얘기가 중에 하나가 무궁화 얘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좀 오늘 말씀이 좀 어수선합니다. 근데 노천 선생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궁화는 덕이 있는 꽃이다. 여러분 지금 의외의 생각 아니십니까? 벌레도 있고 진드기도 있고 그런데 왜 덕이 있는 꽃인가? 생각하면 꽃에 대해서 우리가 화려한 색깔로 이쁘게 뽐내는 것만 예쁜 꽃이라고 죄송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벌레 진드기가 함께 살아가니 얼마나 후덕한 꽃이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에 대한 완전한 가격 아니었습니까? 그죠? 꽃은 왜 필까요? 사람들의 찬탄을 받기 위해서 피는 게 아닙니다. 또 자기 아름다움을 위해서 피는 것도 아닙니다. 빛과 향기를 내뿜는 것은 다 이유가 있죠. 그죠? 나비를 부르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오로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꽃의 이 화려함 뒤안에 이런 또 숨은 노력들이 기울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들어서 우리는 꽃이 아니고 지금 한창 무궁화가 예쁘게 피어 있어요. 어느 한 구석에서 또 쪼그려져 있는 무궁화를 만납니다. 우리의 국화는 왜 저렇게 초라한 모습일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면서 우리의 국화를 이런 식으로 폄훼한 거죠. 우리는 그들에게 완전히 우민화 정책 우리도 포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소중한 꽃을 이렇게 제대로 꽃이라고 명명해주지도 못하는 듯 싶습니다. 꽃으로의 소명을 완수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무궁화 더 사랑하자는 이 연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게 무언가를 우리가 다시금 좀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시든다고 꽃이 아닌 것은 아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자리에 남아서 자라는 열매들을 조금이라도 더 보호해주겠다는 그런 모성입니다. 그리고 또 이 봄에 우리가 온갖 풀들이 하나하나 돋아날 때 그 모든 잎사귀들이 다 죽어가면서 잘 자라라고 덮어주지 않습니까? 이불처럼. 그런데 그 부드러운 풀 잎사귀들이 그 이불처럼 그 솜털처럼 가득한 그 무거운 때로는 무겁기도 할 텐데 그것을 어떻게 뚫고 들어올까 나올까 그런 신기함에 많이 좀 빠져보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과정들이 있어요. 생물들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입니까?
더 아름답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로즈님 와주셨습니다. 출석합니다. 숙연해지는 노래가 정말 슬퍼요, 그죠? 저는 이게 트로트 풍의 노래는 사실 이제 제 개인적 취향은 아닌데, 이 노래 들을 때마다 많이 눈물 납니다. 그래서, 그 심수봉 씨가 그 자리, 마지막 궁정동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그 이후에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의 행군을 펼쳤을 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질까. 그게 뭐 감정이입이 충분히 되더라고요. 그죠? 멋진걸님. 네. 그런데 우리가 뭐 많이 천의 얼굴을 가졌어요. 우리 안에 뭐 이제 인간을 성선설, 성악설로 규정하기 참 어려워요. 인간이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아마 뭐 다 이해 못하고 갈 것 같아요. 제 안에 어떤 상황에서는 숨고 싶은 부끄러운 모습도 많고, 또 우리가 또 그 모습을 또 역으로 또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 수행을 통해서 내공을 쌓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듯 싶어요. 저도 이제 산전수전까지는 갔습니다. 이제 공증전을 펼칠 차례인데 그래도 아직 네, 많이 부끄럽고 모질랍니다. 우리가 다 그런 모습이에요. 중요한 거는 굉장히 사람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듯 싶습니다. 인디오의 첫사랑님 와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수는 수준이 정말 이하죠. 그 정상적인 보수라면 이런 민족 문제, 통일의 문제는 그들의 영역이죠. 뭐 한일 관계, 또 뭐 대미 관계, 또 대중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 되는 게 진정한 보수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사실 진보라고 한다면 이 자본주의 진영에 우리 포박된 대자본의 횡포에 맞서서 충분하게 계급적 이익을 토로하고, 토로하다 못해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게 바로 진보의 영역인데, 지금 뭐 진보는, 우리가 말하는 진보는 보수도 되지 못하고 자기 그 이해 기반의 기득권만, 또 개파간 갈등에만 지금 상당히 치닫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댈 때가 마뜩치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야권이 지금 재편을 한다고는 한답니다만, 그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그 외부에 노출된 모습이 기득권 키우기가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기 때문에 통절한 반성이 아니고는 어쩌면 근본적으로 당신들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어떤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 일선에 서십니까? 라고 다시금 반문하지 않으면 안 될 듯 싶습니다. 지금의 의석으로도 굉장한 거대 야당이에요.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걸어다니는 입법기관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할 일이 많을까요? 국민을 대리해서 위임받아서 그들이 하고 있는데, 그 정치 행보가 뭐 정말 날밤을 새도 모자랄 정도의 지경일 텐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국회의원 수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떨 때는 이 양반들이 세비만 드시고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더 많아져야 뭐 대의제로서 얼마나 지금 한계가 많습니까? 비례대표제가 더 많이 좀 확대되는, 지금 뭐 우리 국민들의 민의를 제대로 지금 반영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지금 소선거구제 정말 문제 많습니다. 대대적으로 뜯어 고쳐야 되는데 여당이 지금 막고 있고, 야당도 민의를 대변할 만큼의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것을 국민들에게 다시금 물으면서 설득을 하는 작업을 통해서 정말 아주 진심을 다해서 유권자들에게 호소를 해야 될 듯 싶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들이 대한민국의 보수가 수구라는 이름, 오명을 듣지 않습니까? 아휴, 우리의 진보도 보수라는 이름도 좀 약간은 민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누구죠? 아웃사이더의 편집자였고 지금은 또 고래가 그랬어의 편집진이면서 김규왕 씨가 굉장히 저는 이 김규왕 씨 칼럼을 아주 즐겨봅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를 너무도 아프게 질타를 해요. 진보가 아니라 사실은 수구 진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제대로 진보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책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야 좀 반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영동 이씨님 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자주 와주십시오. 민섭님 오셨습니다. 김경의 꿈이 있는 마을 출첵합니다. 저는 지금 장수와 사법연수원 뒷길을 걷고 있습니다. 정말요? 하필이면 네. 그분들이 정말 우리의 훌륭한 판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검찰에 또 불려나가서 얼마나 또 우리 국민들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할까요? 그죠? 그래도 선서를 할 때의 마음은 참 가슴 벅차게 이 땅에 정의를 부르짖을 텐데, 그렇죠? 허일병 판결을 얘기를 들으니까 갑갑하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또 양심적인 판관이 있고 또 양심적인 검사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강자의 오만함이 이제 기자들이 그래서 제대로 된 보도를 해야 된다라는 게 또 그런 목소리가 또 살아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들의 퇴행을 우리가 또 여실히 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사 나올 때마다 반갑습니다. 단순한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태를 좀 행간을 읽어나갈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런 면에서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 국민TV 이 미디어 협동조합의 역할이 너무도 큽니다. 그죠? 그 징역 생활이 우리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라고 신현보 선생님이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삶의 정수를 끌어내리셨는지 그 말씀을 하셔요. 세상의 끝동네인 여기에서는 제발 잘난 척하지 말자. 그런 얘기, 인간적 호소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으며, 그죠? 예, 미디어 협동조합의 현실도 마찬가지인데 싶어요. 다들 우리는 어쩌보면 그 주요 언론에서 좀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저 역시 아웃사이더고 그리고 아웃사이더로 평생을 살아왔어요. 혹자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저는 여기를 조금 더 좀 이쁜 표현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쁜 표현을 좀 상당히 많이 하려고 애쓰는데 여기는 바로 바보들의 놀이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보들이 재미있게 때로는 분노에 가득 차서 울분에 가득 차서 놀 수 있는 놀이터 그거 필요하지 않나요? 너무 잘났다고 서로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우리 못난 사람들끼리 그래도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꿔보려는 노력에 함께 좀 어깨 걸고 나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에서 미디어 협동조합이 추구했던 그런 가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들량님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그죠? 그분의 이 말씀만 아니라면 그저 세상 모르고 살았을 텐데 그러고 싶은데 이지의 노래 오랜만에 노래 신청하셨는데요. 네. 뭐라고 읽어야 되나 우나 프루티바 라그리마 들어본 노래 같기도 하고 이지를 우리 들량님 굉장히 좋아하시죠?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싶어진다는데 소원 풀어드려야죠. 노영동 이씨님 활주로 앨범스럽고 모두 수작인데 정말 명반이죠. 그죠? 네, 이 빠진 동그라미 사실은 들려드리려고 했어요. 그거 찾아놨는데 그 가사도
그 우리 어른들이 읽는 동화 그 제목이 뭐더라? 그게 이빠진 동그라미인가? 아니면 뭐 있는데 하여튼 기억이 요즘은 막 가물가물해요. 큰일 났습니다. 그런 책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도 함께 보는 동화 있습니다. 그 동화에서 나온 그 노랫말을 만들었어요. 그죠? 들어보자님 늦게 오셨습니다. 헌여둥이님이 아끼시는 조합원이 좋아하던 일본 아이들 그룹 화보입니다. 무척 좋아하면 한다고 자랑하네요. 일본 문화에 익숙치 않아서. 그런데 가능하면 이 그룹 거로 한 곡 부탁드려요 해주셨는데 야사시가 무슨 말이더라. 좋은이라는 말인가요? 저도 일본어를 좀 배웠는데 아무것도 지금 머릿속은 백지장입니다. 제법 곧잘 했는데. 근데 옛날에 잘하면 뭐해, 그죠? 지금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자, 그러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 그러면 헌여둥이님 내일 들려드려도 괜찮을까요? 한번 찾아보고, 기왕이면 어떤 노래가 괜찮은 노래, 꼭 듣고 싶은 노래 밑에다가 댓글 달아주시면 내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녀 아줌마님, 경혜님은 이렇게 조곤조곤 말씀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 저도 흥분하면 톤 많이 올라가요.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화나면 무섭고요. 저도 막 싸워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화나면. 근데 방송이라는 것은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절제하고 또 저는 절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다 자기 감정들 드러낼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들어야 되니까 방송에 맞는 언어도 좀 가리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잘 절제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출석 체크 다 해드렸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게시판이 좀 한계가 있어서 여러분들 잘 못 봐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JJK님 와주셨네요. 조금 늦은 출첵입니다. 어수선한 마음 방송으로 미안 받아봅니다. 고맙습니다. 그나저나님 와주셨네요. 중간에 밑에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제가 잠깐 못 뵀습니다. 좀 약간 아부멘트가 오셨습니다. 그나저나님. 경혜님 방송 듣다 보니까 왠지 상식적이고 소통이 되는 분 같아요.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많이 부족합니다. 겨울바람 투님도 와주셨군요. 내일 노원구청에서 다이빙벨 단체 관람이 있다고 합니다. 오픈 행사고요. 누구나 오셔도 된다고 합니다. 조합원은 10,000원입니다. 비조합원은 5,000원. 학생은 무료. 예,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했습니다. 저도 내일 한번 가볼까 했는데요. 내일 저녁 때 약속이 있었던 거 있죠. 어떤 간식으로 김밥과 수제 초콜릿도 살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살포 당하실 요량이시라면 여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수제 초콜릿에 맞는 그런 불상사는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별세님도 와주셨네요. 31년 사건인데 대법원이 정말 그에 맞는 판결을 내려주지 못했습니다. 사법부는 그렇죠. 아주 정말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곳이죠. 악취가 진동하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의 사법부라는 게 몹시 참으로 안타깝게 합니다. 행복하게 춤천님도 와주셨죠. 북서부 지역 모임. 여기 언제 가볼 수 있을까요? 저는 북서부에 해당이 안 돼서 하여튼 재미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러브트님도 아까 와주셨는데 오늘은 어제 제가 신청곡 배달해드린다고 했는데 오늘도 약속을 못 드릴 것 같네요. 일을 어쩌나 계속 약속을 어기면 안 되는데 이 게시판이 자꾸 도망가네. 이거 큰일 났다. 아이고. 자, 그러면 노래 하나
우리 들량님께서, 그러고 보니까 이게 문화 뿌르디바 라 그리나. 이게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왜 그게 기억이 안 나는지, 하여튼. 저에게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나이 들었다는 티를 자꾸 내고 있어요. 그러니 뭐 이제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자꾸 메모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한라산 돌림도 와주셨네요. 꿈이 읽는 마을, 작은 풀잎 사랑하는 아이, 내가 찾는 아이. 가을 하늘 파란 풀잎, 하얀 구름꽃 피어나요. 어깨동무 함께 놀던 푸른들, 햇살 아래 익어가는 아이. 이야, 한라산 돌림이 찾는 아이셨습니까? 그렇죠. 작은 풀잎을 사랑할 수 있어야 모든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다 마음은 하나입니다. 예, 하늘도 파란 풀잎도 얼마나 이쁩니까? 하얀 구름꽃도 이쁩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잊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저는 시멘트 숲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자연과 가까이서 살아가야, 그리고 내 발밑에 작은 풀잎들을 보면서 내가 걸어다니면서 이 풀들을 죽이고 있구나. 그래서 섬뜩한 마음을 느끼면서 생명도 우리가 보듬어 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잊잖아요. 우리 어딜 가든 사실 그런 경로를 잠깐 잊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 체계바라님도 와주셨죠? 네, 늦은 출첵합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게시판에 앞에 여러분들 제가 출석을 못 해드렸죠, 그죠? 이게 게시판이 자꾸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그러는 거지 뭡니까? 그렇죠. 게시판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님 와주셨고, 그래도 여러분 다 알고 계신다는 거 아시죠? 문강님도 아까 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 앞으로는 이렇게 대형 PC 앞에 두고 커서를 누르고 해야 이런 사태를 좀 막을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동명천재단님도 와주셨고요. 고맙습니다. 982님도 와주셨네요. 거의 끝날 시간 된 것 같은데, 그래도 네, 끝날 때 들어와 주신 게 어딥니까? 꿈이 읽는 마을. 네, 그렇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몰래 흐르는 눈물 정말 많은 버전이 있어요. 그죠? 인상적입니다. 노영동이 씨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전자 1.2님, 양자암호가 뭔지 모르겠다라는, 오늘도 해석 불가능한 또 암호, 무슨 암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고촌 이구영 선생이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물은 웅덩이를 만나면 반드시 채우고서야 흘러간다.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공사를 비판하는 대목도 바로 이 점에 유의해야 될 듯 싶습니다. 생명이란 구불구불한 곡선인 듯 싶습니다. 직선이 아니죠. 우리 삶도 역시 그렇게 우리 자연을 닮아가야 될 듯 싶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만나는 지점을 없앤 이명박근혜 정권을 우리가 비판하기 위해서 구불구불한 곡선의 형태를 아름답게 유지하는 것, 그것이 오늘의 일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이나믹한 대한민국입니다. 아름다운 삶이, 아름다운 오후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